안녕하세요. 예민한 여자들입니다. 예민함으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는 두 여자, 바나, 태달인입니다. 저희 첫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려니까 괜히 설레네요.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30대 후반 직장생활 12년 차 바나입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에 너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다리님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2년차 태달인입니다. 세상에 자극이 싫어서 저는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세상에 자극이 싫어서 집에서 혼자 일하는 거 너무 부럽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물론 좋은 자극도 있어요. 당연히. 네, 좋은 자극도 있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자극도 있어서 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채널 이름이 예민한 여자들인 만큼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태다리는 어때? 평소에 어떤 거에 나 이런 거 좀 예민했나? 아니면 좀 내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새 옷을 사면 무조건 목 뒤에 태그를 무조건 자르거든? 근데 거슬리지 않는 태그도 있지 않아? 그런 거 거슬리지 않는 태그는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겨울이어도 목도리를 잘 못하거든? 그게 이 목에 이렇게 뭘 두르는 느낌이 좀 숨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감기 걸렸을 때 그러면은 약간 목감기가 걸렸어. 목수건을 감고 싶잖아. 목에다가. 아니, 안 감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목 보호도 된다고 합디다마는 이불 덮을 때도 목까지 안 덮고 여기 한 쇄골, 그러니까 내 기준은 쇄골 요 밑에까지만 덮어. 너무 춥다? 그러면 아예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이 목에 그래서 목욕탕도 난 잘 못 가. 그 목욕탕 탕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목 중간에서 물이 찰랑찰랑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특히 목에 좀 민감한 편인가 보다. 맞아. 그 목에 닿는 거, 그 폴라티나 이런 거 입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게 막 촉각 방어라고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외부 자극을 약간 위협으로 느껴서 그게 내가 방어 기제로 갑자기 몸에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치? 맞아. 그래서 폴라티도 안 입어. 절대 내 돈으로 폴라티를 사지 않습니다. 오호. 이런 거는 좀 촉각적인 예민함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한 4명이 있으면 이 4명의 대화 흐름을 다 고려를 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이 타이밍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예스가 나오면 말하는 거고. 이 말 했는데 저 사람의 표정이 좀 별로 안 좋네? 그럼 이 사람은 이 말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좀 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웠어? 그러면은 그 대화가 생각나지. 다시 리마인드가. 그치. 그럼 다음에 조심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이런 대화를 해봐야지. 라는 식의 복기를 하면서 잠이 드는. 나 너무 공감. 지금 들으면서 너무 공감돼. 진짜? 나 이 말 너무 괜히 했어. 이런 말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자꾸 나의 대화를 복귀하게 되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자꾸 기분이 상하지보다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괜히 나 때문에 이 대화의 분위기가 무너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말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어. 이거 나만 그런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 예민함이라는 게 각자만의 예민함 분야가 다르다고 느끼거든? 맞아. 지금 방금 너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목도리나 뒤에 옷에 붙어있는 태그나처럼 이게 촉각적인 정말 직접적으로 닿는 어떤 자극, 촉각에 대한 어떤 예민도도 있겠지만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 자기내면적인 예민함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외부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조금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테스트가 있다고 하잖아. 해봤어?
아, 해보고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이게 이제 보통 HSP라고 테스트라고 불리잖아?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Highly Sensitive Person의 줄임말이어서 이게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래. 근데 이 HSP 테스트는 뭐 높은 감수성이나 자극에 대한 신경계 반응 정도가 더 민감할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알았어? 엘레이 나론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처음 제안한 거래. 그래서 자극 민감도,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 자극 민감도, 정서 반응, 뭐 감정이입, 그리고 과자극 등을 평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 그러면은 태다리는 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으니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83점. 초민감자로 나왔다. 그래서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HSP구나라는 거를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감정을 받았지. 나는 너는 어때? 나는 중간 정도가 나오긴 했어. 55점으로 나왔는데, 이게 설명해 보면은 민감도 점수는 보통이래. 근데 매우 민감한 사람의 한계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와 관련된 상당한 양의 징후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뭐 비슷한 또 테스트가 있었어. HSP 뭐 민감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핸드폰을 좀 가볍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민감력 68점이 나왔고 상위에서 상위 40%래요. 근데 내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 그래서 이 내적 민감성은 그렇대. 약간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내 상태 괜찮아? 나 기분 나쁜가?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서 내가 괜찮은가? 뭐 이런 식의 뭔가 내적 민감성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평균보다 뭐 상위 1%로 나왔어. 사회적 민감성과 함께 같이. 초반에 너가 했던 얘기가 딱 이 테스트랑 맞는다. 왜냐면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말한 내적 민감성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 여기서 내가 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걸 되게 계속 반추하게 되는? 이 테스트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네요. 인터넷에서 가볍게 한번 해봤는데 나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또 아니었겠구나. 나 진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한 번 더 확인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나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기억에 남는 질문들. 나는 이걸 테스트하면서 이거가 테스트인가? 그러니까 너무 다 그냥 내 얘기 같아서. 그치. 당연한 얘기라서. 그치. 모든 사람 원래 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원래 다 자극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그게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걸 진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 요새 이 현대사회에 대한민국 사람이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예를 들어. 카페인에 안 민감한 사람이 있나요? 민감하니까 잠 깨려고 카페인 먹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그건 좀 다르긴 해요. 뭐, 왜냐면, 안 민감해서, 뭐, 잠 잘 자는 사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제가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좀비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갔는데, 유명한 커피집 있다고 하니까, 카페 라떼를 하나 마셨어요. 와, 마시자마자 그날은 그냥 여행 망함. 진짜? 몇 시에 마셨는데? 아침에 마셨는데? 그날따라 그냥 기분에 그럼 나도 하나 먹을래 해서 이제 하나를 다 먹었더니 막 어질어질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냥 한 이틀 3일 밤샌 상태가 돼. 그래서 나한테 커피는 맛도 없고 효과도 없고 뭐 아무 백해무익이다. 또 그러면 바나가 공감했던 항목은 어떤 게 있어? 나는 이거. 대화 중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도를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요 항목. 이거랑 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난 매우 강해. 난 그리고 아까 규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공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 않아? 누구나 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게 왜 질문으로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지.
바나는 이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구나. 어떤 특히 인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려는 경향이 맞아. 있는. 뭐 물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끊임없이 나를 막 평가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뭐 이런 거는 난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첫 번째로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견딜 수 없을 때 막 난 너무 귀가 아프고 너무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평온하게 뭐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 이를테면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건 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 상황적인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거 너무 참을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나도 화가 나는데 이런 거 이를테면 뭐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죄송한데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게 왜 전혀 그리고 그게 그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나처럼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수일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한데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 예민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태다리는 어때? 좀 자주 놀라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나 너무 공감해. 나도 진짜? 놀라. 나도 누가 뒤에서 뭔가 일하고 있는데 톡톡 치면은 화들 다 놀라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놀래? 이렇게 할 때가 항상 그러니까. 매번 있어. 내가 놀라서 상대방이 더 놀래는. 그래서 너무 미안한.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해놓고 눈치를 보는 거지. 이 상대방이 불편한가 보다. 내 행동에. 아하. 그치. 맞아. 그러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지. 우리 얘기를 듣는 분들도 테스트 해보시면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HSP에 오해가 있다면은 HSP는 오히려 내 예민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특징이다 라는 게 있어. 그 너가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이 책에서. 그래? 그 책이 뭔데요? 선생님이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이 책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라는 책이고 최재훈 선생님이 쓰셨고요. 이 책이 왜 좋으냐면 HSP가 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 이론보다는 좀 실전에 가까운 진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라서 나는 이거를 한 2번 정도 읽고 이렇게 메모까지 엄청 해놨었고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 나와. 아무튼 그래서 이제 HSP에 대한 노회 뭐 이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HSP들이 둔감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숨기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뭐 저 HSP가 높아요라고 했더니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HSP입니다. 라고 했었지. 뭔가 반전의 반전이라는 느낌. 반전의 반전이지. 보통 예민함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들이 있잖아. 뭐 좀 까칠하다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는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히려 둔감한 사람들이 더 짜증 내거나,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바로바로 표현해서 주변의 분위기가 나빠지던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반대인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자극에 반응을 즉각 한다는 뉘앙스긴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남들보다 뭔가 예민하다고 자각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민함을 숨긴다는 거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책 광고 어디 받으신 거 아니시죠? 광고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HSP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저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
남도 눈치를 내 자기 자신에게도 눈치를 본다는. 그게 바로 저예요. 심지어 계속 나한테 진짜, 분석하고 나를 분석하고 타인을 분석하고. 나도 나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 그 말이 너무 너무 공감됐어. 지금 막 진짜 삥 하고 왔어. 왜냐면 막 나 스스로 막 혼자 생각을 해. 그러다가 나 지금 너무 나한테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또 생각하다가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는 진짜 예민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근데 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왜 우리가 예민하는 거야? 세상이 둔감한 거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둔감할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난 항상 해. 그러니까 물론 예민함과 둔감이 뭐 좋고 나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너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하대하고 뭔가 내가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그냥 너가 지금 예민한 거야. 너 이렇게 화낼 게 아니야 라고 계속 그렇게 나를 좀 체근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좀 더 섬세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눈치가 있다. 청각이 굉장히 민감하다. 뭐 청각세포가 잘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뭔가 뭉뚱그려서 예민하다. 그리고 넌 참 피곤한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맥락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 너 태그 왜 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런 맥락에서 야 내가 왜 꼭 예민한 거여야 돼? 태그가 붙어있는 야 내 몸에 뭐가 닿는데 감각이 느끼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오히려 너가 뭐 몸에 닿는데 왜 더 이렇게 막 그게 불편하지 않아? 너 이렇게 둔감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왜 화살표가 항상 우리를 향하냐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왜 그렇게 느껴? 왜 예민하다고, 그게 왜 불편하다고만 생각해? 화살표가 항상 그렇게 오니까 그 화살표를 난 다시 반대 방향을 돌리고 싶은 거지. 그럼 너는 왜 이게 예민하지 않은데? 이게 왜 불편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뭐 결국에는 이거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질문과 그런 시선을 받다 보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약간 이런.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거에서 막 마냥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 오히려 약간 네거티브 하면 또 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항상 그냥 오히려 너무 이렇게 섬세하니 정도로 일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이건 그냥 나의 바람. 이건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 그냥 너 왜 스스로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섬세한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사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되게 좋은 자세다. 스스로에게 약간 지지 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맞아. 나 문제 없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좀 가지고 싶은 덕목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예민함 덕분에 좀 좋았던 것들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만 사실 이런 예민함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자라고 하는 또 책이 있거든. 나도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봤던 것 같거든? 내가 봤던 책은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도 있어. 같은 선물이자 무기이다. 맞아. 나는 그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보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하면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좀 해방감을 느꼈던 책이야. 나도 이 책을 나는 독서 모임에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감각에 항상 좀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나를 더 보호하려는 어떤 보호막 같은 거다. 그리고 결국엔 이런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 더 잘 대화를 하려고 하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어떤 모멘텀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 결국에는 이 신호들을 당신이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나도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가 그게 별로 싫진 않거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눈치라고 하지. 눈치나 어떤 대화의 흐름을 조금 바로바로 간파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타닥 감지하는 그런 나의 그 상황 포착 능력? 이런 것도 그렇고, 상황을 살피고 좀 이런 분위기를 빠르게 캐치하는 어떤 이 나의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득본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좀 노력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나의 예민함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거든. 그래서 나는 선물이자 무기도 맞다고 생각해. 예민함이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를 좀 보호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방패도 그렇지. 무기의 일종인 거니까. 나는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켜주는 어떤 무기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죠. 태다리는 어떤데? 이 예민함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나도 너 좋아. 나도 너 좋아해. 어머, 이런 플러팅.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아주고 좀 인정을 해주는 데는 내가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오늘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적어놨던 메모가 있는데 나 이 메모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 이게 언제 쓴 거냐면 2021년에 쓴 노트거든.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진짜 소름. 그때는 내가 회사 다녔을 때였거든. 1번 혼자 일하고 싶다. 2번 일하면서 잘한다 피드백 받고 싶다. 업무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거 대박. 장소에 구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 써놓은 걸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이건 박수 쳐줘야 돼.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좀 받아들이고 이걸 무기를 삼아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룰 수 있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까? 웃긴 멋있어. 거 뭔지 알아? 여기 이거 딴 얘긴데 옆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팟캐스트 써놨음. 2021년에 이것도 이렇네? 소름. 축하합니다. 그랜드 슬램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아직도 좀 어렵기는 해. 이 예민함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맞아. 예민함은 선물이자 무기라는 거를 내 스스로 진짜 억지로 주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바나 같은 마인드가 나는 너무 부럽고 좀 나도 배워야겠다고 많이 생각해. 어머, 어때? 나 예민해. 이게 나야. 이러면서 좀 당당한 나야. 마인드. 그래.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게 맞아?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말하는 나 정말 괜찮아? 근데 결국에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자극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런 자극을 싫어하는구나라고 계속 나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 이 예민함이라는 자극을 내가 자꾸 깨닫게 되면서 이런 소리 나 좀 불편하네? 뭐 이런 냄새 나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냥 나를 좀 더 알아가는 좋은 선물이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인식하는 것부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럴듯한 클로징 멘트를 저도 들고 왔는데 예민함은 결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언어나 리듬 그리고 감각일 수도 있지 않나. 여기서도 바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게 나야. 어쩔 건데. 이게 나부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또 이렇게 나를 그대로 봐주겠어. 너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이니까, 그치? 맞아. 우리 괴롭지 맙시다. 이걸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공감이 됐거나 아니면 예민해서 뭐 힘들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민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